이 IS에서 뭐를 어디에 투자를 할까? 일단 가장 많이 하는 게 라고 했잖아요. 어떤 점이 좋냐?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그렇게 계산하면 세금이 385만원, 178만원 이렇게 대략 2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정말 투자는 단돈 10,000원만 있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쉽고 편하게 그렇게 해야 유지가 잘 되고 또 좋은 결과를 얻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리치만 그릿입니다. 5월 초에 연휴가 좀 많았는데 잘 휴식하면서 보내셨을까요? 연휴가 좀 길고 나서 출근하면 훨씬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교사로 일할 때 그랬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마 다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만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돈하고 같이 맞벌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덜 외로워요. 덜 외롭고 덜 힘들고 그리고 앞으로 점점 내 상황이 좋아질 거다 이런 희망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조금씩 투자 공부, 투자를 해보시는 겁니다. 오늘은 ISA 계좌는 있는데 이거를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밌게 활기차게 한번 같이 해보아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일단 ISA가 뭐냐 그 기본 개념을 확실히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이거는 이 영상에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이보다 자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거 꼭 보시고요. 그러면 이 ISA에서 뭐를 어디에 투자를 할까?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면은 투자 중개형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만든 그 ISA 계좌 그게 이제 중개형 ISA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자료거든요. 그래도 주식 그냥 개별 종목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편입 비중이 46.5%. 2위는 해외 ETF.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이 된 해외 ETF. 아마도 미국이나 요즘엔 중국 또 인도 이런 데 많이 하죠.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17%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적금 같은 거 10%. 그리고 국내 ETF.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ETF인 거죠. 그게 한 7.2%. 그리고 채권이 7.2%. 요 정도 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거의 9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일단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냥 개별 주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ISA에서는 개별 주식은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로 배당주죠. 이거 아니면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이 개별 주식 투자하는데 배당주가 아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이 IS의 혜택을 거의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IS에는 개별 종목은 그냥 무조건 배당주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세팅을 했죠. 그래서 저랑 남편이랑 각자 해가지고 다 배당주를 산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개별 주식 투자할 때는 첫 번째 배당주다. 이거를 아셔야 되고요. 배당주를 하면은 왜 좋냐? 원래 배당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은행의 예적금도 마찬가지지만 생기는 이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15.4% 떼고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은행에서도 배당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ISA에서 이 배당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전혀 떼지 않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세금은 언제 떼느냐? 이 ISA를 해지할 때, 나 이거 없앨 거야 라고 할 때 그때 마지막에 이제 손익통산을 해서 비과세를 하고요.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 수익금에서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그 비과세를 다음에 그리고 나서 9.9% 세금을 내고 이거는 또 종합소득세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리과세다.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거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배당주 투자를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배당 투자를 한 6억 이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 종목을 골랐는지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또 알려드렸고요. 배당주 투자 엑셀 파일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배당주 쪽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그 딱 투자 비중에도 나오잖아요. 두 번째로 사람들은 해외에 투자를 합니다. 해외 ETF.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고민이 되는 게 그거죠. 예를 들어 미국에 투자를 할 거다. 그러면 미국의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할 거예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이렇게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할 거면 이거는 그냥
일반 계좌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개별 종목이 아니고 ETF에 투자를 할 거다. 미국. 그러면 이 ISA를 활용하면 너무 좋죠. 어떤 점이 좋냐?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미국 ETF를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계좌에서 직접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ISA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수익이 2천만 원 났다고 쳐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도 비과세를 줍니다. 250만 원. 근데 ISA는 예를 들어 200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거를 제하고 나면은 과세 대상이 나오죠. 그래서 그 이제 세금을 비과세 혜택 주는 거 빼면 과세 대상이 1,75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율이 다릅니다. 미국 주식은 22% 양도소득세를 내고요. ISA는 9.9%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계산하면 세금이 385만 원, 178만 원 이렇게 대략 2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세금이. 그리고 미국 주식을 일반 계좌에서 직접 투자를 하면 어떤 일이 또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예요. 또는 아이들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매매 차익, 양도소득이 100만 원 이상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편 밑으로 우리 전업주부 아이들이 인적공제 혜택을 보고 있었죠. 근데 소득이 100만 원 넘어가면 그 인적공제 혜택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 불이익도 있습니다. 근데 ISA는 무조건 이거는 따로 쳐주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ISA에 내가 아직은 나는 배당주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그렇다면은 그 다음 대안으로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미국 ETF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세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채권이 좋고요. 채권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지금 ISA가 부족한 점은 1년에 2천만 원, 그리고 최대 1억만 투자할 수 있다. 그거죠. 근데 이게 이제 2배로 2억까지 늘릴 것이다 라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요. 그래도 투자금이 예를 들어 좀 더 많으신 분들은 이 ISA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럴 때는 일반 계좌 쓰셔야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ETF 투자를 할 것이다. 해외에. 이것도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이게 또 고민이시죠? 이럴 때는 좀 다른 사람들은 뭐를 많이 사고 있나? 이런 걸 보면 좀 도움이 되는데요. 그 방법을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PC, 휴대폰 다 돼요. 네이버 증권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국내 증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 중에서 ETF,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해외 주식 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종목이 쭉 뜹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현재가 전일비 해가지고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이 있는데요. 그 글씨 밑에 보면은 화살표 있죠. 그 화살표를 클릭하면은 내림차순, 가장 금액이 큰 거부터 이렇게 나열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가총액 순으로 나열을 해봤는데요. 그 ETF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돈을 투자를 했는지 그 금액입니다. 그걸 보면은 위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서 봤을 때 그 앞에 종목명에 상위가 다 타이거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타이거는 어디 거죠? 제 부회삼각형 책에도 나오는데 미래에셋에서 운용하는 상품이죠. 그 다음은 코덱스가 있습니다. 코덱스는 삼성, 그 다음은 에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한국투자.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솔 있죠? 솔은 신한, 그리고 KB는 KB증권이죠.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운용사에서 운용하고 있는지 그 앞에 브랜드를 보면 그걸 추측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뒤에 거를 보시면요. 미국 S&P 500,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500개 기업에 골고루 투자하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100, 이거는 기술 성장주 위주의 지수잖아요. 그 100개에 투자한다는 상품이고요. 보시면 차이나 전기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게 바로 슈드죠. SCHD, 그거를 추종하는 ETF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거의 다 어디에 투자를 하냐, 미국 S&P 500, 나스닥, 그 다음에 슈드에 많이 투자를 하고 요즘 또 미래에 아주 가치 있는 투자처인 반도체, 전기차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가다 보면 이제 인도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서 이런 종목들을 눈에 익히시면 좋아요. 거래량 순으로, 시가총액 순으로 이 종목들을 익히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종목들을 거의 다 연금저축에서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연금저축하고 ISA는 무조건 깔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많이 투자하는
투자하는 것들이 이런 거니까 많이 이렇게 보시면서 눈에 익히면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중에서 뭐를 고를 것이며 나의 투자 비중은 어떻게 할 건지, 연금저축은 어떻게 운용하고 ISA는 어떻게 운용하고 애들 건 어떻게 하고 일반 계좌는 어떻게 하고 좀 현금성 투자는 어떻게 하고, 이거를 결국은 다 그 비중을 정하셔야 돼요. 투자 비중을. 이거는 뭐 30%, 여긴 20%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골고루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분산 투자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좀 공부를 하긴 하셔야 돼요. 좀 진하게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계좌별로 투자 비중, 그리고 투자 성격, 투자 종목 이런 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제 그 부의 삼각형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이게 영상으로만은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책이 훨씬 밀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훨씬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빌려서 꼭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핵심 요약 정리를 해보면요. ISA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데 연금저축도 마찬가지고요. 얘네에서는 뭐를 투자하면 좋느냐? 국내 개별 종목 배당주 투자 또는 국내 상장 미국 ETF 이렇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보수적이면 이제 채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큰 틀을 잡아봤고요. 여러분들 정말 투자는 단돈 10,000원만 있어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커피 한 번 덜 마신 그 돈으로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ETF나 배당주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모아가 보세요. 정말 재밌고 뿌듯하고 좋아요. 저희 그 리치맘 라이프가 국가에서 인정한 평생교육시설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진짜 평생 같이 해보려고 하니까요. 네. 제가 지향하는 투자는 마음 편한 투자. 마음이 편해야 되고요. 몸도 편해야 돼요. 그러면서 안전해야 되고요.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 요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첫 시작으로는 굉장히 충분하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관심이 있으면 좀 더 높은 수익률,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금 을 얻고 싶다. 그런 거를 위해서는 이제 또 공부 분야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렇게 장기 투자, 중기 투자, ETF 투자, 배당주 투자 이쪽이랑 완전히 결이 달라요. 수익 실현을 그때그때 하면서 1년에 10%, 20% 이렇게 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겠다. 이쪽은 공부 분야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뭐 이쪽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이런 투자에 익숙해져야만 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일단은 여기부터 하셔라. 일단은 연금저축 ISA, 배당주 투자, ETF, 채권, 달러 뭐 요 정도? 그리고 발행어음 CMA 이 정도 안에서 먼저 그 물꼬를 트시고 이쪽으로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쉽고 편하게 그렇게 해야 유지가 잘 되고 또 좋은 결과를 얻더라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시고요. 건강한 부자가 되자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